안녕하십니까. 내일 청문회가 있는데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 여기 그 불출석 사유를 냈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상권 분립인데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로 부른다. 이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안 나가는 건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 국회 법에 보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청문회 법에 보면 재판이나 수사의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못한다.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회가 명백하게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당연히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정청래가 속보가 뜨는데요. 이 장관들이 완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그 왜 안 노느냐 이러면서 그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겠다 법사위 이렇게 그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무슨 법이냐? 크게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특검, 그 다음에 그 법원 조직법,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인데 다 심각합니다. 특검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판사들을 특검한다고 재판했다고 진짜 황당하죠. 그런데 이거 이재강 의원이나 이재강, 이재강 이자하고 그 조국당하고 13명이요. 초선들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에서 과연 이게 그 지도부에 묵인 없이 어떻게 13명이 특검법을 발의합니까? 지도부가 이게 반대하면 특검법 발의하면 이게 그 선거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선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 특검하자라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도 있고 엄청나게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 지도부의 묵인, 방조, 사주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재명이나 지도부에서 그 초선들 13명 내세워서 특검법 발의한 거는 대법원장이나 이제 그 엄청나게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부 그 계획된 의도된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 정청래가 이제 그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법사위원장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아니, 전 세계 어느 대법원에서 전합의 쪽에 판결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이런 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진짜 후진 독재국가에 보면 대법원이 뭐 판결하니까 마약 한 사람이 탱크로 대법원 밀어버리는 이런 데 경우도 있기는. 근데 선진 민주 법치국가에서 이런 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짓을 민주당과 정치인이 하고 있다. 이런 데 그 속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 조직법을 처리한다. 이것도 이게 문제잖아요. 대법관을 이렇게 무더기로 늘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대법관이 원장하고 14명인데 이걸 처음에는 이제 그 30명 늘린다더니, 그 다음에 장경태는 10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이런 데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판사가 3,000명 약간 넘는데 대법관이 100명이면 이게 무슨 법치 피라미드, 법치 상급법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법에 따라 심리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뭐 최강욱이는 지도 대법관에 도전해가지고 사면 받으면 내가 대법원장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강욱이가 떠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완전 개판되는 거지.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아무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진짜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이런 혼란이 왔거든요. 망할 때. 로마부터 이제 우리 조선 망할 때도 이런 대혼란이 온 건데,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법관을 100명 되는 법원 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정청래가 또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 번째, 무슨 법을 하느냐? 바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을 통과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사심제가 아니잖아. 따라서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아니, 대법원 위에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재판 가면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정치꾼들 9명이 모든 걸 우리나라 다 결정하면 이게 무슨 사법 시스템이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꾼들 9명이 모여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전부 이게 다 뒤집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법은 완전히 정치꾼들 우리 법부터 이게 다 좌파들이 장악돼 있고 그걸 떠나서 대법원이 최고 실력 있는 우리 연구관들이나 대법관 14명이 판결한 걸 이걸 헌재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된 9명이 대법원 판결을 이게 다 뒤집어 버리면 그럼 이게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사심제로. 원래 헌법재판소가 생긴 것도 이게 87년 이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87년 이후에. 근데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이 대법관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처음 들어온 제도입니다. 87년도에. 그때 법원의 판결은 제외하고 나머지 헌법 기본권 침해됐을 때 하는 이런 이제 제도인데 이걸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아예 뭐 법원의 대법원 모든 판결을 헌재로 가져가면 사심제가 되면요. 그 엄청난 게 혼란과 또 말도 안 되는 게 비용 부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이제 국민들은 이 위험성을 직접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니까요. 대법원 결정으로 이게 헌재가 사심제 되고 최고법원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헌재 구성도 이게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인데 전부 이게 정치적으로 구성되는데 그게 어떻게 대법원 위에 최고 판결로 모든 걸 사심제로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 저는 이제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이런 이제 사법 시스템 붕괴를 보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심각한 지금 위기다. 완전히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아프리카 후진 독재국가 전락하기 직전이다. 이 모든 게 어떤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사기꾼 범죄자 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이제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거법은 633이면 1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그것도 4개월 그래서 대법원이 34일 했는데 세상에 판사가 기록도 안 봤다 이걸로 끝까지 시비 거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제가 여기 모임 가보면 좌파들도 전부 민주당의 선동에 놀아나가 일반 국민들 중에도 아니 대법관이 기록도 안 보고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아니 그 이재명의 재판 내용은 우리 어머니도 이게 잘 알고 있듯이 이미 몇 년 동안 모든 방송에 떠들었고 이재명이 그 동영상이나 방송의 행계 4개 그것만 딱 봐도 원자료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심, 2심 판결문에 논거가 다 있고 증거들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전원이 달라붙어 연구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뭐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골프 치는데 이게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을 받니 안 받니 이게 왜 노느냐 말이에요. 진짜 와 이런 게 황당무계한 자들은 처음 봅니다. 그냥 판단해보면 이게 다 경기도 국감 그 자료가 있고요. 그 오리지널 동영상이 있고 그걸 보고 거짓말이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데 거기 무슨 기록을 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기록을 받니 안 받니 뭐 로그 기록을 내놔라니 이런 터무니없는 공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격을. 그러고 나서 이게 뭐 탄핵을 하니 마니 이런 이제 청문회를 출석해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상식과 좀 이게 우리 법리에 맞게 판단해 보면요.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잘못된 사법 쿠데타가 분명한데 오히려 역으로 판사들이 쿠데타 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걸 또 이게 일부 지지하는 국민들이 개딸이나 개딸만도 못한 이런 게 국민들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 기록이 뭐가 그래 복잡하길래 34일 만에 또 전화배치 9일 만에 왜 못 내립니까? 왜 못 내립니까? 하루만 이게 충분히 보지. 기록 자체가 뭐가 복잡하냐고요. 원기록 봐도. 그리고 이게 다 이미
검토를 하잖아. 판결문만 1, 2심 봐도 어느 게 옳은지 그 판단을 못합니까? 판단을 못하느냐고요. 꼭 모든 사건이 오면 대법원에서 그럼 기록을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어봐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정말 오늘 지금 속보록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놈이 청문회 안 노니까 그 보복으로 그러면 우리가 특검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판사 대법관도 100명 늘리는 법원 조직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법원을 확 그냥 헌재 아래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헌재 사심으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진짜 우리 해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사법부 유린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 정말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런 국회 사법 유린은 처음 봅니다. 옛날에 전두환 자기들은 독재 정권을 좀 떠드는데 그때도 대법관들 국회 부르고 어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유린하는 이런 법치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제가 이 절박한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이걸 우리가 전북에 봐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서정TV를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다 이게 우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좌파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정보 수집한다고 들어오긴 하는데 이 자들이 바뀔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제가 호소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도나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좌파도 있잖아요. 거기에 선거운동할 때 우리가 이걸 널리 퍼뜨려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법관을 갑자기 100명 늘리면서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그리고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특검을 하는 그러면 4개 특검에 120명 검사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독재된다. 너 그런 나라에 이재명이 찍으면 그런 나라에 산다. 이걸 우리가 개딸이나 몇 명은 빼더라도 확고하게 이재명 지지자 나머지 아직 부동층이나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 널리 알려서 우리가 절박하게 호소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널리 선거운동에 좀 홍보를 해달라. 널리 위험성을 경고해달라.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진짜 우리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반드시 이재명 민주당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